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최근 크립토 시장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내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페페코인은 순도 100%의 밈코인이에요. 밈코인은 그 자체로 완성형이라서 살을 더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돈지랄을 통해서 유명해지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밈코인에게도 남아있는 피보팅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피보팅이라는 건 사업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뜻합니다. 첫 번째 파트너십, 이를테면 유망한 다음 코인을 하나 정해두고 에어드랍 혜택을 주는 방식. 하지만 이 방식은 파급력이 크지 않아서 유명 인플루언서 등의 마케팅으로 승부를 봐야 하는 케이스인데 페페와 급이 맞지 않으면 페페가 잃는 게 너무 많습니다. 보통 다른 경우들도 대부분 급이 맞지 않아요. 두 번째 플랫폼 구축. 뜬금없이 우리는 밈을 탈피해서 레이어 2로 간다. 우리도 이제는 플랫폼으로 뻗어나가겠다는 식의 지르고 보는 경우도 있죠. 아마 팀원들은 생각을 할 겁니다. 아니 그럼 개발은 누가 하는데? 난 더 이상 여기서 못 있겠다. 떠나서 다른 둥지를 찾아야겠구나 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페이먼트. 사실 가장 만만한 게 페이먼트 추가기도 하고 페이먼트 추가는 유동성을 늘릴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오픈시에서 NFT를 페페로 살 수 있게 하겠다라는 발표를 한다? 그럼 본격적으로 페이먼트 팀이 페페와 오픈시 사이에서 스프레드 및 가격 임팩트, 즉 대량의 페페 코인이 사용되었을 때 등을 결정해서 아비트리지, 차익거래 비즈니스도 끼워 맞출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미 이쪽으로 군부를 떼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사실 이 방법이 페페의 가격이 천천히 내려올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기도 해요. 페페는 밈에 숨은 악랄한 펌프앤덤프용 코인이라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덱스를 이용해서 2주일 만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펌핑을 시켜놓고 중앙화 거래소인 OKX에 상장이 되었고 만약 일반인이 이 코인을 샀다면 최소한 분할 매수를 했겠죠. 그래서 초기에 이런 엄청난 물량 350빌리언이나 되는 이 물량을 한 방에 사고 오르는 도중 익절이 아닌 추매를 하는 이런 케이스. 화면에 보이시는 이 파란색 박스가 코인 보유 수량입니다. 아주 초기에 350빌리언 개의 코인을 매수하고 가격이 오르는 도중에 약 120빌리언 개를 추가 매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건 단순히 운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과정에서 매각한 절반 정도의 페페코인을 최근 다시 매수를 했다면 페페코인에 대해서 무언가를 알고 있는 내부자일 가능성이 의심해 봐야 하는 거죠. 다시 매수를 했다고요? 내부자라고요? 그럼 한 방 남았네요? 페페 살까요? 라는 뇌절급 논리를 실현하면 안 됩니다. 이런 밈코인에 대한 분석은 엘리어트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판단이 불가능하고 지지선, 추세선, 거래량, 백날 분석해봐야 답이 없습니다. 500만 % 상승에 무슨 피보나치 되돌림이 통할까요? 이건 블록체인의 특성으로 가능한 투명성에 의존해서 무임승차 전략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페페는 단순히 밈코인으로 볼 게 아닌 시장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마켓메이커의 동향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CFTC가 바이낸스에게 디데이를 정해줬다라고 하는데 아마 해당 디데이는 바이낸스 US의 클로즈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건 확실하진 않습니다. 바이낸스 US가 보유한 엄청난 수량의 BUSD를 USDT로 바꿔야 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BUSD를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매수한 비트코인을 USDT 마켓에서 매도하는 방법이 있겠죠. 결국 이런 매도 과정에서 엄청난 비트가 쏟아지면 연쇄 매도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 마켓메이커가 손해를 볼 확률이 높아지는데 예를 들어 BUSD를 대량으로 떠안게 되는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겠죠. 어쨌든 이 상황은 지나고 보니 카더라가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마켓메이커 제인 스트리트와 점프 트레이딩이 사업 축소를 선언했는데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 두 개의 마켓메이커가 빠져버리니까 실제로 바이낸스의 유동성은 말 그대로 개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이걸 최근 이벤트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 유동성을 축소하기로 한 건 예정됐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인 스트리트와 점프 트레이딩은 이미 진행 중이던 사업 축소를 전원 오프를 남겨둔 마지막 단계에서 통보를 한 느낌 같아요. 그리고 이 페페의 엄청난 성공이 아주 급하게 등장한 시기가 바로 해당 시기인데 이걸 보면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닌 느낌이죠. 지금 크립토의 상황은 수확이 끝난 과수원같이
매우 을씨년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 기타 등등을 잘 끌어와서 비트코인에 붙여야 하는데 이 역할이 BRC20의 몫이 되어버린 상황. 이미 과수원 땅은 메말랐고 영양분도 다 빨려버렸습니다. 특히 지금 점프 트레이딩과 제인 스트리트를 포함한 유동성 공급자들까지 손을 놔버리게 되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래프조차 상당히 앙상해질 것 같습니다. 미미니 머니 BRC20이 싫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이유불문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BRC20을 밟아버리면 다음 내러티브를 만드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어떻게든 어르고 달래서 BRC20의 관심과 자본을 비트코인으로 옮겨와서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잘 연결시켜야 하는 거죠. 미완성인 기술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 과하지 않게 펌핑된 시장, 적절한 구색에 맞춰진 준비물들, BRC20의 배경에 누가 붙거나 실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가치는 급변할 수 있는데 적절한 타이밍에 BRC20의 배경이자 설계자들이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 팀 자신들이었다고 서프라이즈를 해주는 바람에 결과적으로는 혈통이나 근본 문제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걸 밝히는 과정은 관심 종자 같긴 했지만 말이죠. BSV 팀들이 열심히 개발하고 이 BRC20이 사용이 될수록 비트코인이 피해를 받는 상황에서 레이어 2의 필요성은 전 세계에 지속적으로 전파되고 이 상황이 VC들에게 보고돼서 VC들이 비트코인 레이어 2에 자금을 대고 비트코인의 에토스, 수이 같은 프로젝트들이 탄생할 수 있게 될 텐데 이 연결고리의 역할을 바로 BRC20이 할 듯 합니다. 어쨌든 이번에도 이 밈코인들이 유행을 하면서 엄청난 수수료 증가와 함께 네트워크가 마비되다시피 하는 상황이 펼쳐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이어 2에 대한 중요성을 사람들이 더욱 느끼게 되고 필요성을 서로 공유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마켓 메이커들이 사업을 축소하는 가운데 단순히 밈으로 끝나지 않고 부디 다음 반감기까지 크립토에 온기를 불어넣어주는 존재가 되어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